네, 오늘 시장이 왜 이럴까?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움직일까? 그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소해드리는 실전 종목 토론방 시간입니다. 와, 오늘 이상로 파트너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아쉬워요, 좀. 네, 뭐 아쉽죠. 왜 공감을 못 해주세요? 네. 2200선을 딱 예. 구경을 했는데 장 초반에 정말 몇 분 안 있다가 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뭐 삼성그룹주 안에서 삼성전자도 약세로 전환을 하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도 많이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좁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인데 이번 주도 또 대형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어디에 주요 포인트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꼭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FOMC 회의가 매달마다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도 정해져 있는 수순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통화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번 주 9일 그리고 10일 날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6월 달 회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경제 전망을 내놓는 것이 몇 번 안 됩니다. 그중에서 한 번이 바로 6월 달인데 말 그대로 이제 전반기에 대한 정리를 하고 후반기를 어떻게 할 방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시장은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자체가 나스닥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일정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발언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11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시 또 만기죠. 네, 맞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이런 포지션적인 부분 자체가 이어질 여지가 높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연기금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결국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기관의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러면 기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시장 자체는 상승에 대한 탄력을 계속적으로 붙일 수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하방 자체는 제한되고 거기에서 상방도 어느 정도 2200포인트에 대해서 제한되는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이번 주에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이 6월 달 같은 경우에, 그리고 특히 6월 달 그리고 7월 달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반도체와 그리고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6월 달에는 백신, 그리고 7월 달에는 치료제 관련된 임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일부 영향을 받고 있고 거기에 투자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쪽 섹터를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전 종목 토론방 삼성그룹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저희가 호텔신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호텔CR 종목 토론방을 찾아가기 앞서서 네. 오늘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보면 그새 이 총수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56,000원선까지 갔다가 찍고 지금은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다소 관망을 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다른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 뭐 오늘 FST 그리고 SNS테 EUV 관련한 종목들도 큰 폭의 상승이 오히려 네, 나오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이런 일정에 좀 지연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게는 오히려 이런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오르는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건? 근데 뭐 이정 부회장이 뭐 그 지금 신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뭐 또는 삼성그룹주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회사라는 것은 이제 법인이거든요. 그 법적인 인간을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일부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연기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상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지금 시장은 네. 판단하는 거고, 실제로도 거의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신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관심 있게 보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에 대한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식의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안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토론방 찾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삼바 춤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총수 이슈로 흔들거릴 때가 삼바 사는 날이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중으로 보면요. 네. 내내 등락을 거듭했어요. 현재는 또 낙폭을 다 줄이고 약보합권에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과연 이런 움직임으로 흔들거릴 때가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담을 수 있는 날인지 금요일에 삼성그룹주 확 땡긴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장 막판에 보셨어요? 네. 삼성물산도 급등이 나왔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스도 확 땡겼는데 그게 수급적인 이슈가 그냥 금융투자가 코스피 200을 담아서인가요? 정말 이게 영향이 있나요? 금융투자 담아서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땡긴 데는 금융투자의 사실 수급적인 네. 이유였다. 거래소가 동일권으로 상패 심사를 다시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총수 문제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별개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지금 토론만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만약 걱정하는 일이 생긴다면 상패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후덜덜할 텐데 어찌아오 하셨어요. 오늘 삼성그룹도 전반적으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네. 좀 장중 조정에서도 지금 낙폭을 축소를 했는데 과연 쌈바춤 계속 출 수 있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것이 지금 기업 총수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상장 폐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뭡니까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이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코오롱티 추진이라든지 또는 대우조선 해양 같은 사태를 겪어봤듯이 개선 기간 자체를 길게 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상장 폐지로 곧장 몰고 가면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개인들의 자금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고 금융시장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주가 자체가 한번 흔들린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가지고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위탁 생산을 상당 부분 체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뉴스가 나왔던 것이 바로 스위스 업체로부터 계약을 다시 한번 체결을 해가지고 위탁 생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로 한번 본다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승은 2020년도에 대한 상승은 상당한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자, 주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5일선을 물고 가는 이런 이평이 나타날 때는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들어왔을 때 이런 이평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추세 추종에 대한 원칙을 그대로 매물대를 이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한번 흔들리더라도 그때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저가에 살 수 있는 매력 포인트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때는 기회로 열어놓고 대응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근데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네. 좀 염두에 두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말 걱정한 일이 일어난다면 뭐 상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주가가 흔들릴 때가 그래도 매수 기회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가격대 어디까지 열어놓고 봐야 돼요? 뭐 지금 일단 66만 원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한 60만 원대 전후로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0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정도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이 추세는 깨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삼성전자는 1% 넘게 빠지거든요. 지금 저 삼성그룹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빠지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서 일중으로 보셨다시피 낙폭을 네. 다 줄여내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호텔신라가 사실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좀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호텔신라는 좀 주춤하고 호텔신라 우선주는 또 4% 빠지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시장이 봤을 때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반영을 한다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오늘 막 반도체 쪽에서도 강하게 네. 움직이잖아요. 뭐 기각될 확률이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어느 네. 정도 있다라는 주가 흐름인데. 네, 물론 뭐 그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판사
님의 마음이시겠죠. 그렇죠. 우리 결과는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일단 시장이 그렇지만 움직이는 부분에 지금의 있어서는. 이런 여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기각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는 네. 조금 움직인다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는 1% 빠져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이제 반등 자체가 이미 많이 나타났던 부분에 대한 일부 차익 매물이라고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 사실 우리가 2,200에 대한 부담에 시장에 네, 대한 맞습니다. 영향도 받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자체를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삼성물산을 보유함으로써 그에 따른 영향으로 지금 움직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접적인 주주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기업들에 비해서는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는 삼성전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구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결과를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장에서 어떻게 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1%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오늘 2,200 시장에 대한 또 네. 부담도 함께 작용을 하는 것이고 오늘 반도체 EUV 관련한 종목들도 급등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호텔신라 쪽에서도 움직임을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의 시나리오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오늘 네. 보면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잠깐만 틀어서 보시면요. 삼성물산 지난주 그래도 5% 네. 급등과 오늘 또 오늘도 반등 보합권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 직접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사적인 부분에서의 지분의 구조가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앞서 봤던 삼성전자와는 조금 다른 삼성의 간접적인 지분이고 이것은 직접적인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더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삼성그룹주 안에서 또 토론방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표적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좀 사실은 반대급부적으로 움직이는 호텔신라를 꼽아봤습니다. 그쵸, 근데 호텔신라가 꼭 이 이슈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어떤 종목 살까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다 보니 어디에 손이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순환매, 키 맞추기를 본다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이 이제 중국 소비주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가 또 길게 봤을 때는 다른 종목들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덜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이슈와 맞물려서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토론방 찾아가서도 대응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항공도 오르는데 호텔 면세점이 안 오르면서나 중국 소비주 좀 가자. 근데 정말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쉽지 맞습니다. 않아요? 네. 네, 아쉽죠. 보유하고 계신 분은 너무 아쉬울 것 같고요. 맞아요. 뭐 이제 가겠죠. 네. 키 맞추기라며 진짜 갈 때 되었다. 다 올라서 못 사겠지. 호신이가 찐이야. 정말 다른 종목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과연 호텔신라 호신이가 찐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선이라도 돼야겠죠. 뭐 찐은 아니더라도. 네. 지금 호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는 있는데 찐까지는 조금 더 네. 글쎄 하셨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호신, 지금 호텔신라는 지금이 딱이다. 지금 매매 관점에서 보고 계실 때 지금이 딱 그 자리다. 총수 문제가 또 나오면 조용하던 호신이 무서워진다 했는데 아직은 무서워지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역사적인 부분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선주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중국에서 내국의 면세 한도 높인다는데 이게 따이공 이슈에 있어서 그쪽에서 하면 우리 쪽에 그 따이공에서 면세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악재 아니냐. 이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과연 앞으로의 기대감이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의 악재냐. 오늘 또 총수 관련한 이슈냐라고 봤을 때는 호텔신라 좀 가격적인 매력과 함께 매매 매력도가 현재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일부 있다고 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그 따이공 이슈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정서를 봤을 때 우리나라를 놓치게 된다면 고립될 수 있는 양상이거든요, 사실. 미국이 유일하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을 통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한국을 잡아야지만 지금 미국에 대한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호주와 중국의 상당 부분 분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이 연일 호주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호주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도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 맞춰가지고 호텔신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서서 우리가 2017년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이슈가 한번 발생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런 이슈가 지금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가 또 바뀌고 있는 양상인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저가 권역은 확보를 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뭐 지금 중국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겠고, 그리고 결국엔 지금 하늘길이 열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격적인 부분이 제가 볼 때 10만 원 전후로 돼서 가격은 충분히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8만 3천 원짜리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가 딱 그 매수해도 좋은 자리다라고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뭐 8만 원대니까요. 네.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또 찝찝하거든요. 차라리 지금은 이 8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 공략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순차적인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소비주 안에서의 찌는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확실히 중국 소비 관련주의 다른 업종 대비로는 좀 덜 올랐으니까. 네.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눈여겨보신 종목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우리가 중국 소비주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장품주가 될 수 있겠죠. 아모레퍼시픽? 네, 뭐 아모레퍼시픽도 네. 마찬가지고요. 잠시 한번 주가 추이를 보시면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바닥권역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리드할 수 있는 앞에서에 대한 이런 투매성 물량 자체가 이제 지지권역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가벼운 종목으로 본다면 한국 화장품 같은 종목군들도 이미 주가는 이제 매물대, 가장 두꺼운 매물대에 공통적으로 다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에 대한 변곡이 발생을 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슈가 터졌을 때는 한 번의 순환매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있는 고가까지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마찬가지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이미 뭐 거의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단단한 움직임이 꾸준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한 번 더 간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호텔 신라도 괜찮지만 네. 결국에는 다른 여타의 지금 중국 관련주들도 상당 부분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안에서는 그래도 화장품주를 네. 중심으로 해서 대장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리고 조금 더 탄력적인 힘을 본다면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 더 유효하다. 그러면 지금의 장이 2,200을 앞두고 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덜 오른 종목 순환매에 맞춘 그 키 맞추기에 뭐 굵직한 종목들 안에서는 사실 그 중국 소비주와 5G가 못 올랐잖아요. 예. 이런 쪽을 보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잘 갔는데 좀 쉬어가는 종목들을 보는 게 나은가요? 일단 우리가 지금 6월달, 7월달은 결국 개별적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5G 같은 경우에 유럽 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봤을 때 유럽 시장이 조금 열려줘야 돼요. 먹거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네. 그 먹거리가 조금 부족하다 보고, 다만 지금은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이 결국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그냥 이번에 또 제약바이오 움직이는 것이 시장에 대한 고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기대감으로 불러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달 시장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를 좀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갔다가 쉬고 있고 그리고 덜 올랐던 쪽 이런 걸 다 보시고 일단 재료가 있는 쪽에서 네, 재료가 있는 더 쪽으로 움직일 말씀드렸습니다. 여지가 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관심주를 네. 들어볼까요? 어디에서의 그 힘이 강할지. 지금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이넥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이넥스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일단 6월달에 우리가 백신 관련해 가지고 임상 승인이 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한 군데에서 내지 두 군데 정도가 발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에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빠르면 또 셀트리온 그룹이 그에 따른 치료제 관련된 동물 임상에 대한 부분을 완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있었던 뉴스는 바로 클로로퀸이 영국에서 지금 실험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다른 여타의 지금 현재에 대한 백신이라든지 또는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로 봤을 때 우리가 면역 항암제 관련된 키워드가 먼저 들어갑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카티 세포라고 하는데, 자, 현재 이 기간이 바이오 컨퍼런스 기간이에요.
그럼 이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첫 번째 면역항암제고 두 번째는 카티 세포입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유전자 치료제, 네 번째가 줄기세포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로 본다면 현재 이 카티 세포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과 그리고 일본에 있는 기업에 대한 출자를 지금 100억 그리고 80억을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지넥신 그리고 제넨바이오, 한독 그리고 이 바이넥스까지 이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임상 1상에 대한 승인 계획서를 신청을 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빠르면 15일 내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2주 안에는 결과가 식약처를 통해서 해보십시오라든지 또는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뭐 반려하는 네. 부분이 나오겠죠. 그에 따른 이슈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넥스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코로나에 대한 네. 이슈도 볼 수 네, 있을 맞습니다. 것이고 카티세포 관련해서도 출자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6, 7월 달에 제약바이오에서 바이넥스를 꼽아 주셨는데 오늘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네. 현 시점에서도 매매 가능한지 목표가 또 어디까지 열어놔야 될까요? 네, 충분히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러네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떠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덜 오른 쪽에서 조금 더 집중을 그렇죠. 하시는군요. 이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조금 덜 오른 종목군들,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보셔야지만 또 대박을 또 우리가 또 노릴 수 있는 거고요.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한 2주 정도에 대한 시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 지금 일단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한 15,900원까지 한번 볼 수 2주 있는 시간 자리. 동안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2주 의견이고요.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네. 일단 뭐 식약처에 대한 승인권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네. 여기 오늘 뽑아내기 시작했던 요 13,300원짜리가 손절가로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앞에서에 대한 이런 흐름은 우리가 트리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앞에서 손바뀐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2주 동안 또 좀 지켜보자. 15,900원 선까지 바이넥스 목표가 설정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슈 나오면 종목들이 또 네. 재료에 따라서 강하게 움직이는 만큼 또 관심주로 바이넥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못다한 이야기, 종목들 이야기 따로 해주신다고요? 네, 화요일 밤 11시 그리고 수요일 오전 8시에 또 종목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이 상승이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수익의 습관화, 직장인도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손절이 습관화되면 안 되죠. 바로 수익이 습관화가 되셔야 됩니다. 직장인분들 가능하시니까요. 짬내서 꼭 들어오셔서 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요일장에 대한 실전 종목 토론방 와운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